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알베르 카뮈의 장편소설 페스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장 밀려드는 죽음의 병. 어느 날 갑자기 이 도시에 죽음의 병이 찾아왔다. 이 사건의 기록은 1940몇 년 알제리의 해변에 있는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해안에 위치해 있는 오랑시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도시로 나무도 없고 공원도 없었으며 날아다니는 새들도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하늘의 변화를 보고 계절을 짐작했고 봄이 왔다는 것은 공기의 변화와 장사꾼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오는 꽃바구니를 보고서야 깨달을 정도였다. 여름은 몹시 더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덧문을 내리고 그늘 속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도시는 진흙투성이로 변했으며 맑은 날씨는 겨울에나 볼 수 있었다. 오랑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열심히 장사를 했으며 돈을 버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취미생활은 주말에 했으며 주로 연인이나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해수욕을 하기도 했다. 이 도시의 분위기는 세련되었으며 현대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진찰실에서 나오다가 하마터면 계단 가운데에 죽어있는 쥐를 밟을 뻔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쥐를 한쪽 구석으로 치우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다가 거리에 나왔을 때 그곳에 쥐가 죽어있을 까닭이 없는데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마주친 수희에게 주의를 주며 말했다. 계단에 죽은 쥐가 있어요. 위생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잘못 보셨겠지요. 우리 건물에는 쥐가 없습니다. 수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계단에 죽은 쥐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장난으로 가져다 놓은 것이겠지요. 우리 건물에는 쥐 같은 건 없어요. 절대로. 수희는 확고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리웨가 아파트 복도에서 열쇠를 찾고 있을 때였다.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축축하게 털이 젖은 큼지막한 쥐 한 마리가 사지를 비틀어대더니 다가왔다. 리웨는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쥐를 관찰했다. 쥐는 균형을 잡으려는 듯 다시 멈추어 서더니 가냘픈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러다가 제자리를 맴도는가 싶더니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의사는 한동안 그 모양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그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내 곁으로 갔다. 아내는 1년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 좀 어때? 리웨가 물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산간 요양지로 떠날 예정이다. 리웨는 불빛을 등진 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이 30에 병세까지 뚜렷해 보였으나 아내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얼굴을 간직하고 있었다. 잠을 좀 자도록 해요. 리웨는 땀에 젖은 아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수희는 리웨를 붙잡고 어떤 놈들이 복도 한복판에다 죽은 쥐 3마리를 놓고 갔다며 욕을 퍼부어댔다. 그 쥐들은 분명히 덫으로 잡은 것 같아요.
모두 피투성이가 된 채 나자빠져 있었다니까요. 수희는 장난을 친 놈들이 제 발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죽은지의 발목을 잡고 한동안 문턱에 버티고 서 있었으나 허사였다고 말했다. 놈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혼내주려고 했는데 나 원참. 수희는 화가 치미는지 계속해서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걸? 리웨는 미심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평소처럼 변두리 지역부터 회진을 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물 청소를 제때 하지 않아 골목은 쓰레기투성이었다. 리웨는 차를 타고 가면서 길가에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쓰레기통을 스칠 듯이 천천히 달리면서 어느 거리에서 채소 찌꺼기와 넝마 조각들 위에 쥐가 10마리가량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맨 처음 찾아간 환자는 거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방에 누워 있었다. 식이 매우 심한 바짝 마른 노인은 에스파냐 출신으로 이불 위에는 완두콩을 담은 냄비 2개가 놓여 있었다. 선생님, 쥐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는데 보셨어요? 노인이 묻자 세면기를 들고 들어온 아내가 말했다. 옆집에는 3마리나 나왔대요. 글쎄, 쓰레기통마다 죽어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흉년이 들 것 같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면서 리웨는 회진을 다니는 동안 사람들이 온통 지 얘기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는 쥐가 또다시 나타나지 않았나요? 병원으로 돌아온 리에는 수희를 보며 물었다. 한 마리도 안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놈들이 감히 또 장난을 칠 수 있겠어요? 그보다 전보가 왔던데요. 수희가 전보를 전해주면서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리웨는 2층으로 올라와 전보를 펴보았다. 어머니가 보낸 것으로 며느리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집안일을 보살펴 주려고 내일 이곳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다. 리웨는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리에서 일어난 아내는 곱게 화장을 하고 요양원으로 가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쁜데? 아주 예뻐. 리웨는 아내에게 칭찬을 해주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역으로 갔다. 부축을 받으며 침대칸에 오른 아내가 차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꽤 비싸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일이에요. 돈이란 쓸 때 써야 하는 거야.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해요. 당신이 돌아오면 우리 새 출발하도록 합시다. 리에의 말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잠시 후 아내는 등을 돌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기관차에서 김을 뿜어내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리웨는 아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보. 그가 아내를 부르자 눈물 범벅이 된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 울지 마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내를 껴안아 주었다. 아내가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이윽고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되자 리웨는 플랫폼으로 내려섰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제발 몸조리 잘해요. 리에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겐 남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아내를 태우고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며 멀어져 갔다.
밖으로 나오던 리웨는 출구 앞에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오통 판사를 만났다. 여행을 떠나십니까? 아니요, 아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통 판사는 친절하면서도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갑자기 판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쥐가... 리웨가 고개를 돌려보니 죽은쥐를 가득 담은 괴짝을 들고 영무원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리웨가 막 진찰을 시작할 무렵 한 남자가 찾아왔다. 레이몽 랑베르라는 신문 기자였다. 랑베르는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 총명한 눈을 가졌고 어깨는 떡 벌어졌지만 키는 작았다. 그는 간편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였다. 저는 아랍인들의 생활상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위생 상태에 관한 자료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리웨가 입을 열었다. 이곳은 보건 상태가 무척 좋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진실을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신문 기자 랑베르가 대답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이 과연 철저하게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고발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다만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벼운 흥미거리를 위한 것이라면 기사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신문 보도에 대해 가벼운 입씨름을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리웨는 기자를 문까지 바래다 주면서 말했다. 참,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죽은 쥐에 대한 기사를 써보시지 그러십니까? 요즘 시내 곳곳에서 죽은 쥐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기사가 사람들의 흥미를 더 끌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거 정말 재미있겠군요. 리웨의 제안에 기자는 반기는 표정을 지었다. 오후 5시쯤 리웨는 왕진을 나가다가 계단 중간쯤에서 건장한 체구의 청년을 만났다. 청년의 이름은 장타루였다. 그는 담배를 연신 빨아대면서 자신의 발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쥐는 사지를 비비틀며 우왕좌왕하다가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더니 죽고 말았다. 타루는 거무스레한 눈을 치켜뜨고 의사를 보더니 침착한 태도로 인사를 하며 물었다. 이렇게 아픈 쥐들이 많이 나타나다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자 타루는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넘기며 꼼짝 않고 있는 쥐를 다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수의들이 아주 애를 먹겠군요. 리웨는 아파트 앞을 바라보았다. 수의 일을 맡고 있는 미셸 노인은 항상 혈색이 좋은 얼굴로 아파트 앞에 서 있곤 했는데 오늘은 지친 기색으로 벽에 기대고 서 있었다. 리웨가 밖으로 나가자 수의가 말했다. 망할 놈의 쥐가 또 나타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젠 2~3마리씩 마구 나온다는군요.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수인은 맥이 빠진 모습으로 계속 손목을 문지르고 있었다. 어째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수인은 온몸이 무겁다고 하면서 이게 다 쥐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런 거라고 말했다.
지들만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어머니를 모시러 역으로 나가면서 본 수희의 얼굴은 더 안 좋아 보였다. 쥐들은 전날보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리웨는 그날 지하실에서 다락방까지 10마리가 넘는 쥐들이 깔려 있는 걸 보았다. 이웃집 쓰레기통 속에도 죽은 쥐들이 수북했다. 쥐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몰려 나오다니 아무래도 불안해요. 리웨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상한 일은 항상 생길 수 있는 거란다. 그보다도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그러니 그까지 쥐는 상관하지 말자꾸나. 어머니가 검고 부드러운 눈으로 리웨를 보며 말하자 한결 마음이 놓였다. 리웨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다. 그래도 리웨는 시청으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수많은 쥐가 바깥으로 나와 죽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도 50마리 넘는 쥐들을 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대한 문제로 취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리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담당자였다.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선생님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나자 가정부가 들어오더니 자기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서도 수백 마리가 넘는 쥐를 거두어 갔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쨌든 이 무렵부터 시민들은 너도 나도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가정부의 말대로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죽은 쥐들이 수백 마리씩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쥐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버둥거려서 사람들이 숨통을 끊어주기도 했다. 쥐들은 변두리와 시내 중심가를 가리지 않고 죽어 나자빠져 있었다. 드디어 석간 신문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시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었고 단지 매일 새벽마다 죽은 쥐를 모으라는 지시만 내렸다. 아침마다 그것을 모아 차에 실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지고 가 태워버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기만 했다. 죽은 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는 쥐들이 떼를 지어 거리로 몰려나와 죽었다. 쥐구멍과 지하실 그리고 창고와 수채구멍에서 비실비실 줄을 지어 올라온 쥐들은 밝은 햇빛 속에서 비틀거리며 빙빙 매물 돌다가 사람들 곁에 와서 죽었다. 밤이 되면 복도나 골목길에서 고통에 못 이겨 질러대는 쥐들의 신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으며 아침마다 변두리에서는 뾰족한 콧등에 피를 덕지덕지 묻힌 채 퉁퉁 부어올라 썩어가고 있는 쥐들의 모습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쥐들은 위생 상태가 좋은 시내에서조차도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시청의 홀이나 학교 체육관, 카페 테라스 같은 곳에서도 불쑥불쑥 기어나왔다. 가장 번화한 중심가에서 쥐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시민들은 이곳저곳에서도 볼 수 있었다. 쥐들은 광장과 가로수길, 해안 산책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와 죽었다. 새벽에 죽은 쥐를 쓸어내 깨끗해진 거리는 낮 동안 다시 더럽혀졌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저녁에 산책을 즐기던 시민들은 금방 죽어있는 쥐를 밟는 경우도 생겼다. 오늘 하루 동안 당국에서는 무려 6,231마리의 쥐를 수거하여 소각시켰습니다.
4월 25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런 보도가 나가자 시민들은 더욱 큰 혼란에 빠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얼마나 많은 지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